그럼 만약에 이게 템퍼링 인정받으면은 챔백스는 SM에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매출을 못 벌어들이게 된 거니까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거예요. 이번에 어도어가 다니엘 상대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했잖아요. 뭐 이상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기업 변호사 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챔백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챔백시 사건은 2023년 6월 1일 엑소멤버 챔백시가 SM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챔백시가 SM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부당하게 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이제 정산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속 계약 해지 통보 근거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전속 계약이 너무 부당하게 길다. 그러니까 엑소 멤버였을 때 SM이랑 12년에서 한 13년 정도 계약을 했고, 근데 그게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5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 총 17년에서 한 18년 정도 SM이랑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의 노예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12년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5년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동방신기 때 대법원에서 7년을 약간 표준처럼, 업계 표준처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예인이랑 소속사 사이에서 7년 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업계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한 거는 5년밖에 안 된 거니까 7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년 계약 추가를 하면은 17년, 18년이다. 사실 챔백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주장을 해야 불공정해 보이는 거죠. 이미 12년 동안 활동을 해서 명성을 얻었고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5년을 체결을 한 건데, 그거는 본인들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5년을 추가적으로 체결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12년 더하기 5년 해서 17년으로 보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판사가 챔백시를 잘 모를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소송을 할 때는 조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12년, 13년을 없애고 그냥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5년 계약 체결했는데요,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12년, 13년 계약 예전에 했었고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5년을 더 해야 된다고 하네요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CR도 안 먹힐 거다? CR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정산 자료를 안 보여줬다. 정산 자료를 안 보여줬다라는 주장은 이게 모든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다 들어가 있는 근거예요. 필살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100% 완벽하게 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무회계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회사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 계산서 뭐 떼야 되는데 안 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당연히 공격당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만약에 연예인이 요청을 하면은 소속사는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말장난인 게, 정산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의미가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아예 계약서까지 다 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라라고 하는, 만약에 안 주잖아, 너네 계약 위반이야, 그러니까 전속계약 해지야, 너네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어떤 공연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SM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너네한테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이니까 이 자료는 비밀 유지를 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 조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이 연예인은 달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제공을 해주면은 이 중국 업체와의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우리 회사로 오면은 내가 프로젝터 띄워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은 이 계약상에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줬다를 충분히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기가 쉬운 거구나.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꼬투리 잡기가 쉬운 거죠.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분쟁 같은 거 보면은 정산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주장을 안 하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엑소 전 멤버 타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중국인 멤버들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이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1심, 2심, 이제 3심, 상고심까지 가서 전부 패소를 했죠. 근데 그러면 전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로다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뒤바뀔 확률은 1%도 안 돼요. 이제 전에 있었던 판결을 내가 뒤엎어 버리면은 사회에 혼란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 법원에서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다른 법원에서 한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은 전원 합의체 판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엎으려고 하면은 대법관들을 다 모아서 전원을 다 모아서 합의가 돼요. 투표를 해가지고 합의가 돼야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1년에 대법원 판결이 7만 개 정도 있대요. 그 중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은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러면 지금 챔백 씨가 하려는 게 그 7만 개 중에 15개 안에 들려고 지금 한 거죠? 그 정도죠. 극악의 확률인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은 중국 멤버는 그냥 전속 계약이 있는데도 어떻게 활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 그게 되게 신기했어.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소송을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물어내라 라고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가 있으면 어떻게 집행을 할 거예요? 아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뭐 중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속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중국에 가서 또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불분명한 거죠. 중국에서 소송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랑 법 체계도 완전히 다른 거고 우리나라에서 맺은 계약이 중국에서는 또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소송을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위반을 하면은 법원으로 소송으로 갈 거고 소송에서 지면은 그게 내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뭐 한국 안 들어오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게 구속력이 있어야 되니까. 세븐틴 멤버 중에도 중국인 멤버가 있는데 둘 다 안 나가고.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기를 키워준 소속사를 존중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 계속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외국인 문제는 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도 있어요. 외국인 그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세금 안 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은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본인이 소득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세금을 안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귀엽네요, 그 자식.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세금을 2번 내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세금 어디다가 내야 돼요? 아 자기 나라에도 내고 여기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나 왜 세금 2번 내? 타오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타오가 한국에서 활동을 해서 매출을 얻었잖아요. 정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세금을 안 냈거나 못 냈거나 해가지고 SM이 대납을 해줬대요. 근데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내서 SM이 이거는 받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중국 가서 법원에서 소송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챔백스 측에서 그렇게 정산 자료, 그다음 계약 기간 이런 걸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격을 하니까 SM이 뭐라고 했냐면 챔백스 쟤네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MC몽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꼬투리를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SM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텐아시아 기자가 MC몽 녹취록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카이랑 백현은 내가 꼭 데리고 오고 싶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 형이 넘버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챔백씨 측이랑 SM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챔백씨 측이 이제 독자적인 레이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끔 SM이 이제 허용을 해주고 대신에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SM이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왜 독자 레이블을 중간에 만들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좀 이거는 제 소설이기도 한데 직접적인 템퍼링이 안 되게끔 좀 구조를 짠 게 아닐까. 그러니까 SM에서 바로 연예인을 빼가면 챔백씨를 빼가면은 이게 불법적인 템퍼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기 위한 장치로서 구조로서 독립적인 레이블을 챔백씨가 만들고 그 이후에 다른 소속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템퍼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템퍼링 인정받으면은 챔백슨 SM이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매출을 못 벌어들이게 된 거니까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거예요. 이번에 어도어가 다니엘 상대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했잖아요. 뭐 만약에 엑소가 다니엘보다 더 많이 번다라고 하면은 300억 이상이 되겠죠. 2024년 6월 달에 챔백씨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0% 나누기로 한 그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